요즘 부쩍 그런 생각 자주 하시죠? 예전엔 허허 웃으며 넘기던 일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뾰족해지고 자식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며칠을 앓기도 합니다. 잠자리는 또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옆방 문소리 하나에도 번쩍 눈이 떠져 긴 밤을 지새우곤 하죠. 내가 나이 들어서 속이 좁아졌나? 성격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며 거울 속 자신을 원망 섞인 눈으로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예민함은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니까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마음의 안테나가 조금 더 섬세해진 것뿐이에요. 오히려 이게 정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동안 몰랐던 내 안에 예민함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남은 생을 한결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옆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예민해지는 데는 사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감정을 조절하고 자극을 걸러주는 거름망 같은 부분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이 거름망이 탄탄해서 웬만한 소음이나 스트레스는 그냥 쑥쑥 빠져나갔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몸이 약해지듯 이 마음의 거름망도 조금씩 얇아지게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뇌의 노화라고도 하지만 저는 아스 인생의 섬세함아라발이 깊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치 오래된 악기가 습도와 온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깊은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제 주변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감지해서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다가 작은 소리에 깨는 건 우리 몸이 혹시 위험한 일은 없을까 하며 당신을 지키려고 깨어 있는 겁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드는 건 그만큼 당신의 마음이 사랑을 갈구하고 공감을 원하는 소중한 상태라는 증거죠. 이건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센서가 아주 정밀해진 것입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 마음은 원래 나이가 들수록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해요. 불필요한 자극은 걷어내고 정말 소중한 감정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엔 몰랐던 꽃잎의 색깔에 감동하고 손주의 웃음소리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도 다 이 예민함 덕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왜 이렇게 유난스러울까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지금 최선을 다해 당신을 보살피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안테나가 너무 정밀해지다 보니 가끔 잡음까지 크게 들리는 것뿐이에요.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이 예민함의 구체적인 신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첫 번째 신호를 함께 살펴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예민함의 신호는 바로 몸의 감각들이 유독 날카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리에 민감해지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예전에는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도 깜빡 잠이 들곤 했는데 요즘은 거실에서 누가 조용히 걷는 소리나 냉장고 돌아가는 작은 소리에도 번쩍 눈이 떠지곤 합니다. 한 번 잠에서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참 고역이죠. 천장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시죠. 나이 먹으니 잠도 안 오고 몸이 왜 이렇게 유난스러울까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몸이 게을러지거나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증거예요. 우리 뇌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변 위험을 감시하는 보초병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 보초병의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게 됩니다. 혹시라도 밤중에 일어날지 모르는 작은 위험을 빨리 알아차려서 당신을 깨우려고 하는 것이죠. 잠이 줄어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깊은 잠을 오래 자지 못하는 건 이제 우리 몸이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한꺼번에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대신 짧게 자더라도 더 자주, 더 세밀하게 주변을 살피는 방식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상담을. 오셨던 65세의 한 어머님은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를 고민할 정도로 힘들다고 하셨어요.
위층에서 발소리만 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요. 그런데 이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실 그 소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나만 이렇게 예민해서 유난을 떠는 걸까라는 자책감이 어머님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그 소리가 들리는 건 어머님의 청력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마음의 안테나가 아주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반응이에요. 이 말을 들으시고 나서야 어머님은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며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리가 불편하고 소리가 거슬리는 건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의 감각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아주 생생한 신호입니다. 남들은 못 듣는 소리를 듣고 남들은 못 느끼는 공기의 흐름을 느끼는 건 사실 대단한 능력이에요. 다만 이 안테나가 너무 밝게 켜져 있어서 조금 피곤하실 뿐이죠. 이 첫 번째 신호가 몸의 감각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신호는 우리 마음의 결,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여러분을 더 아프게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두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함께 천천히 알아볼게요. 예민함이 보내는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서운함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이런 생각 드시죠? 예전에는 그냥 털털하게 웃어 넘기던 말인데 이상하게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툭 던진 한마디가 가슴에 콕 박혀서 하루 종일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속이 좁아졌나?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서운할까? 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특히 명절에 자식들이 다녀가고 난 뒤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공허함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오기도 합니다. 바쁘다며 일찍 일어나는 아들의 뒷모습에 왜 눈물이 날까? 무심한 남편의 태도에 왜 이렇게 화가 치밀까? 하는 마음들 말이죠. 이런 감정들이 드는 건 여러분이 나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사실 이건 우리 마음이 이제는 진짜 소중한 관계 때 더 집중하고 싶다는 간절한 신호예요.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마음이 좀 다쳐도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그때는 서운함을 느낄 틈조차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삶이 조금 고요해지고 나니 그동안 덮어두었던 내 마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정서적 예민한 말이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보다 내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깊은 교감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작은 표정 하나, 무심한 말투 하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본능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상담을 오셨던 72세의 한 아버님은 아들이 전화 한 통 안 하는 게 그렇게 서운해서 밤잠을 설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아들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렵나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제가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서운함은 아버님이 아드님을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마음의 목소리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아버님은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사랑을 찾고 있었던 거구먼 하시며 비로소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서운함이 드는 건 여러분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제는 형식적인 관계보다 진심 어린 따스함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내가 왜 이럴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지금 사랑을 원하고 있구나. 내가 그만큼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당신의 예민한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저 그만큼 깊고 섬세한 사랑을 품고 있을 뿐이죠. 자, 이렇게 사람 사이의 서운함이 두 번째 신호였다면 세 번째 신호는 조금 더 놀라운 발견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했던 예민함 속에 숨겨진 아주 특별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함께 천천히 알아볼게요. 예민함이 보내는 세 번째 신호는 참 놀랍게도 젊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세상의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는 힘입니다.
요즘 문득 길게 핀 이름 모를 들꽃 하나에 마음이 뭉클해지거나 아침에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독 따스하게 느껴져 가만히 바라보신 적 있으시죠? 텔레비전에서 남들이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를 보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일도 잦아졌을 겁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들더니 눈물이 많아졌네, 감수성이 풍부해졌어 라고 말하지만 스스로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을까 하며 조금은 부끄러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그만큼 맑아지고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예민함의 다른 이름은 바로 느끼는 힘이 커졌다는 뜻이거든요.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세상이 주는 미세한 기쁨들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성공해야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해야 하고, 집안일 건사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 그때는 세상이 그저 흑백 사진처럼 무미건조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큰 파도를 넘고 나니 비로소 세상이 제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심미적 민감성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의 변화나 예술 작품, 그리고 사람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깊은 울림을 받게 됩니다.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을 견디고 풍파를 겪어온 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이 준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 온 뒤의 흙내음이 얼마나 구수한지, 가을바람이 뺨을 스칠 때 그 감촉이 얼마나 서늘하고도 다정한지, 그리고 손주의 고사리 같은 손이 내 손을 잡을 때 그 온기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말이죠. 이런 것들을 깊게 느낄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풍요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상담을 오셨던 68세의 한 어머님은 요즘 베란다에 내놓은 화초들을 돌보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어요. 새순이 돋아나는 걸 보고 있으면 그렇게 기특하고 눈물이 나요 하시면서요. 남들은 그냥 풀떼기라고 할지 몰라도 어머님께는 그 작은 생명의 꿈틀거림이 우주만큼 크게 다가온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의 마음이 그만큼 따뜻하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예민한 감수성이 어머님의 노년을 꽃밭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 감동하고 눈물 찢는 당신의 모습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보석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게 된 것이죠. 당신의 예민함은 이제 당신의 노년을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색채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깊게 느끼는 힘이 세 번째 신호였다면 마지막 네 번째 신호는 조금 더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호를 알고 나면 당신의 예민함이 더 이상 두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함께 천천히 알아볼게요. 예민함이 보내는 마지막 네 번째 신호는 참 고맙게도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미리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자 지혜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이런 생각하시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다니던 시끄러운 모임이 꺼려지고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피곤하게 느껴져서 자꾸만 집으로 발길이 향하게 됩니다. 내가 나이 들더니 사회성이 떨어졌나? 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귀찮을까 하며 조금은 외로운 마음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사회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칸나를 지키는 법밖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 비위 맞추느라 분위기 깨지 않으려 내 몸이 신호를 보내도 억지로 참고 그 자리에 머물렀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내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평온함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몸이 먼저 알고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걸 고선택적 방어 기제법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불필요한 자극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본능적으로 멀리하게 됩니다.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소중한 에너지를 정말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겠다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위험한 상황이나 나를 속이려는 사람을 남들보다 훨씬 빨리 알아채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쩐지 그 사람은 처음부터 마음이 안 가더라고 하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나중에 알고 보면 정말 문제가 있었던 경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예민함이 미리 보내준 경고였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섬세한 감각이 합쳐져서 나쁜 일은 미리 피하고 좋은 인연은 더 깊게 알아보는 인생의 선우안이 생긴 것이죠. 상담을 오셨던 73세의 한 아버님은 요즘 친구들 모임에 잘 안 나가신다고 했어요. 가면 맨날 자랑질 아니면 싸움박질이라 다녀오면 진이 다 빠져서 싫다 하시면서요. 남들은 왜 그렇게 까칠하게 구냐고 했지만 아버님은 조용히 집에서 책 보고 산책하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그건 아버님이 까칠한 게 아니라 아버님의 영혼이 평화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예민한 감각이 아버님을 불편한 자리로부터 지켜드린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신 아버님은 무릎을 탁 치시며 아, 내가 나를 지키고 있었던 거구먼 하시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무리해서 남들의 장단에 맞출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예민한 감각이 여기는 좀 불편해 라고 말한다면 그 신호를 믿으셔도 됩니다. 그건 당신을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평온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려는 사랑의 목소리니까요. 당신의 예민함은 이제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민함이 보내는 4가지 신호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예민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고 보듬어줘야 내가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실제 생활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천천히 알아볼까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가만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첫째, 여러분이 느끼는 예민함은 나이 들어 생기는 결점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게 느끼고 나를 지키기 위해 발달한 섬세한 안테나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의 깊이가 더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사람 사이의 서운함이나 작은 소리에 대한 민감함은 당신의 마음이 이제는 진짜 소중한 평화와 사랑을 원하고 있다는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셋째, 세상의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는 그 예민한 감수성은 하늘이 여러분의 노년에 내려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칠 들꽃 한 송이, 저녁 노을 한 자락에서 우주를 느끼는 당신은 누구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 겁니다. 혹시 내일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애썼다, 오늘도 참 고맙다 라고 나 자신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뾰족해질 때마다 천천히 심호흡하며 이건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내 안테나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야 하고 웃어 넘겨보세요. 처음에는 이 예민함과 화해하는 것이 낯설 수도 있어요. 평생을 남들 눈치 보며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사느라 내 마음 들여다보는 법을 잊고 사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며 비로소 참된 평안을 느끼실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잘해오셨습니다. 그 거친 세월을 견디며 가족을 지키고 세상을 살아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나요? 이제는 당신의 그 섬세하고 예민한 마음을 남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만 쓰셔도 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당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묻어내지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의 그 귀하고 섬세한 마음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평온한 내일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